10월 28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출발은 그래도 강했지만 갈수록 힘이 빠지고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양대 지수 엇갈린 수급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들의 주가 희비도 교차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시선이 빅테크 실적 발표로 쏠리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우리 증시의 훈풍으로 불어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날도 종목별 차별화는 짙게 나타났습니다. 10월 25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실적 발표에 따라 종목별 흐름도 엇갈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도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금융주 강세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바이오주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환율이 1980원을 돌파하고 139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수급이 장중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하루,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 먼저 확인해보고 오시죠. 지난 금요일 양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09% 보합권이지만 소폭 올라서면서 2583.27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27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도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3,80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267억 원 사들였지만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CXL 섹터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HBM에 이어서 CXL 시장이 차세대 AI 솔루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HBM4와 CXL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AI용 ESSD에 CXL 내러티브까지 붙은 TLB가 9%나 급등을 했고요.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CXL 3.0의 IP를 개발한 파네시아의 투자자로 참여한 바 있는 종목이죠. 국순당도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일부 전기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섹터 자체는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의 호실적 그리고 21%대의 초강세는 일부 관련주의 상승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에 내년 인도량 전망치도 낙관적인 걸로 나타났고요. 아모그린텍과 삼화전기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한편 연일 아이폰 섹터가 부진했습니다. 지난주 로이터는 3분기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화웨이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작년보다 42%나 증가해서 대조적인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에 덕산 네오룩스와 BH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날은 은행주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밸류업 우수생 KB금융 역대 최고가 기록, 은행주 호실적 행진입니다. KB금융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 기준 10만 원 위로 올라오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장중에는 1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주가 상승의 배경, 실적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24일 실적 발표에 따르면 KB금융의 3분기 지배 순이익은 1조 6,14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로는 6.8%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17.9%나 증가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7%나 웃돌았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줄었지만 대출 확대로 이자 이익이 늘었고요. 실적도 실적인데 주주환원 정책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KB금융 보통주 자본 비율의 연계에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주 자본이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을 제외한 자본을 의미하는데요. KB금융은 연말에 이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넘는 자본은 내년 1차 주주환원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고요. 내년 상반기 13.5%를 초과하는 자본은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식은 JP모간 등 글로벌 IB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책 발표, 이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나왔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은요, 대국적으로도 좋다고 평가했는데요.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키움증권도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잘해서 더 나누겠다는 뜻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BNK투자증권은 믿고 사는 리딩뱅크, 그러니까 주도은행이라고 봤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13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올려잡았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가는 한 달 전에 10만 7천 원대에서 11만 5천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KB금융이 밸류업지수 연말 리밸런싱 특혜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금융뿐만이 아닙니다. 훈기는 은행주 전반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날 신한지주는 1,300억 원대 파생상품 관련 사고에 전망치를 좀 밑돌기는 했으나 비교적으로 선방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한지주는 내년에 속도감 있게 밸류업에 나서야 한다는, 또 우리금융지주는 자본 비율 개선이라는 과제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은행주를 담아냈습니다. 시장 변동성 속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과 함께 성장성과 연말 배당 기대감도 더해지면서인데요. 4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지주 오는 29일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호실적을 발표할 수 있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두 번째 헤드라인,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겨울을 언급한 모간 스탠리,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조정, 하향 한 달 만에 번복입니다. 자, 기억하실 겁니다. 약 6주 전 모간 스탠리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 냈죠.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내려잡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국내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속속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모간 스탠리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단기 주가 평가가 틀렸음을 인정한다고 했고요. AI가 다른 부분의 약세를 상쇄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간 스탠리 목표가를 기존에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고작 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비중 축소 의견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정점 분석은 틀리지 않았다고 단서를 달았는데요. 사실상 장기 전망에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시장을 뒤흔들었던 모간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보고서가 힘을 잃게 됐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자, AI 반도체와 함께 이날 ESSD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ESSD, 즉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는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대용량 저장 장치이며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장의 흐름이 학습 중심에서 점차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자 그 중요성도 더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HBM과 함께 SK하이닉스의 3분기 호실적을 견인한 게 바로 이 ESSD입니다. 금요일 SK하이닉스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죠. 이에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흐름과 함께 관련주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에이징랜드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파두와 함께 대규모 데이터 센터용 ESSD 컨트롤러 개발과 양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금요일장에서 20% 상승했고요. 파두 역시 장중 12% 강세 보였으나 상승폭은 축소하고 6.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화전기는 SSD에 정전이 발생하면 전력을 유지해 메모리를 보호하는 S캡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10.9%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디지텍도 볼까요? 한양디지텍은 SSD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얼마나 AI와 관련되어 있느냐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나올 AI 수요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자,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TY홀딩스는 작년 재무제표 재감사에 따라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면서 오늘부터 관리 종목 지정이 해제될 거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실적에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한화엔진은 3분기 매출이 2,962억 원, 영업이익이 153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화엔진은 지난 2월에 한화그룹이 세계 선박엔진 2위인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는데요. 인수 전인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300% 증가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는 17.9% 감소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정규장에서 약보합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 4.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종근당은 3분기 매출이 4,084억 원,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52%나 줄어든 252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가 일제히 하락세 보인 만큼 오늘 개장 후 주가 움직임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AI PC 신제품 갤럭시북 5 프로 360을 국내 출시합니다. 이어지는 외국인의 매도 행렬에 매일같이 52주 신저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삼성전자,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해보고요. 애플의 첫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오늘 베일을 벗습니다. 새 운영체제 iOS 18.1이 전 세계에 공식 출시되는데요. 지난주 부진했던 아이폰 관련주에 볕이 들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장기간 이어진 전기차 캐즘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은 하락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추후 반등에 나설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두산 밥켓이나 강원랜드 등이 실적을 공개하는데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 흐름도 체크해보시죠. 또 이 밖에 오늘 더본코리아와 토모큐브의 공모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치열한 IPO 시장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이 정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환율 흐름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엔화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우리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함께 주시해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